안녕하세요 스튜님들, 게으른 스튜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시는 What's in my bag 영상이 벌써 올린 지 1년이 다 되어 가더라고요. 그 사이에 업데이트된 아이템들이 꽤 있어서 오늘은 요즘 제가 매일같이 드는 가방도 보여드리면서 제가 찐으로 잘 쓰는 내돈내산 소지품들도 같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할게요. 게으른 스푼. 오늘 영상은 보부상 가방으로 활용하기에 좋은 분크의 뉴 쇼퍼백 퍼펙트 그랩 쇼퍼 라지와 함께 합니다.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기 거의 한 달 전부터 이 가방을 미리 받아서 먼저 사용을 해봤거든요. 한 달 가까이 출퇴근하면서 들어보고 이거는 우리 보부상 분들께 자신 있게 소개를 해드릴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촬영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블랙과 웨스턴 브라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어디에나 찰떡같이 잘 붙는 이 블랙 색상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가방 크기가 딱 봐도 보부상들을 위한 가방 크기 같죠. 저는 이 가방이 진짜 좋은 게 이렇게 들어보면은 크기에 비해서 정말 가볍다는 거였어요. 굉장히 유연한 가죽을 사용해서 자연스럽게 모양이 이렇게 접히는 게 참 예쁜데요. 만약에 물건을 좀 적게 수납하시는 분들은 여기 가방 안쪽에 오링 스트랩이 달려 있거든요. 그거를 엮어주면 입구가 이렇게 살짝 모아지는데 이렇게 착용해도 안정적이더라고요. 한쪽 면에는 이렇게 수납 포켓이 달려 있고요. 안쪽은 완전한 통수납 구조여서 제가 쓰는 15인치 맥북도 여기에 거뜬히 수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생은 물론이고 외근이 많은 직장인분들 그리고 아기가 있는 분들의 기저귀 가방까지 실용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큰 가방인 것 같아요. 바닥에는 이렇게 튼튼한 판이 있어서 무거운 걸 넣어도 아래가 많이 처지지 않고요. 이 핸들 스트랩 길이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두꺼운 겨울 외투를 입었어도 어깨에 걸치는 게 어렵지 않고 편안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한 제품 외에도 직장인분들이 쓰시기 좋은 가방을 분크닷컴 기획전에서도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더보기란도 꼭 확인해 보세요. 게으른 스푼. 지금부터는 소지품들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아페스 지갑입니다. 이 지갑은 지폐하고 또 동전을 같이 수납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서 오랜만에 다시 꺼내서 요즘 들고 다니고 있는데요. 제가 새해부터는 무지성 지출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자 현금 생활을 해보려고 준비 중인데요. 이렇게 여기 보이는 이 공간에 현금을 이렇게 딱 세로로 꽂아서 넣어주기 좋고 동전도 여기에 수납을 같이 할 수 있어요. 지금 100원 들었네요. 그래서 동전도 여기에 넣고 이 틈새로 그리고 지폐도 이렇게 딱 꽂아주고 닫아주면은 깔끔하게. 그리고 카드 수납 공간은 5장 들어가는데 솔직히 5장을 다 저처럼 이렇게 가득 채우시면은 굉장히 뻑뻑하기는 해요. 이렇게 케이스처럼 각이 딱 져있는 형태의 지갑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겨울 뚜벅이의 필수품인 핫팩인데요. 요즘 제 출퇴근길 주머니에 꼭 있는 아이템입니다. 파우치에 들어있는 핫팩은 그냥 여러분들 시중에서 쉽게 구하실 수 있는 그 핫팩인데 이거 여러분 은근히 미세하게 검은 철가루 떨어지는 거 다들 아시죠? 그래서 뭐 주머니나 가방 안감이 지저분해지기 쉬워서 예쁘게 생긴 핫팩 파우치가 없나 찾아보다가 이거를 발견을 했습니다. 핫팩에 입히는 것도 굉장히 쉽고 온기도 잘 전해져서 딱 좋더라고요. 그리고 새로 산 북커버도 보여드릴게요. 최근에 서점이고 소품샵이고 북커버가 어마무시하게 깔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다 보니까 저도 하나 갖고 싶어서 신중하게 골라서 구매한 북커버입니다. 딱 봐도 깔끔하고 또 실용적으로 생겼죠. 제가 오롬하고 같이 제작한 저의 블랙 저널 노트 사이즈에도 딱 맞는 A5 사이즈인데요. 이게 여기에 있는 이 벨크로를 통해서 이거보다 조금 큰 책 사이즈이더라도 어느 정도는 커버가 가능하겠더라고요. 이렇게 해두니까 좀 다이어리가 덜 추워 보이기도 하고 또 표지 손상 걱정도 덜 되니까 좋은 것 같아요. 특히나 이 북커버 앞쪽에 있는 이 주머니에 자주 쓰는 기록용품들 수납하기에 진짜 딱이더라고요. 그래서 카페에서 다이어리 쓰고 싶은 날에 이렇게 필통 없이 이거 하나만 딱 들고 외출을 하면 되니까 만족스럽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주 쓰는 펜들 질문들 많이 해주셔서 이참에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저는 필기용으로는 주스업 03 이 제품을 가장 많이 쓰고요. 헤비 트래커에는 스테들러 피그먼트 0.05 굵기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형광펜은 엘라스토머에서 나오는 눈물 없는 탄력 형광펜 8색 세트 다 잘 쓰고 있고요. 그리고 마일드 라이너 제품도 색깔이 예뻐서 잘 쓰고 있어요. 자도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 이 자 같은 경우는 단순 생활에서 나오는 알루미늄 미니 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슬림해서 필통이 작은 분들도 잘 챙겨서 다니기 쉬워요. 다음 영상에서는 새해에 블랙 저널 셋업한 거 보여드리려고 열심히 준비 중이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게으른 스푼. 다음은 휴대폰 케이스인데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맥세이프 아이템들 엄청 잘 쓰고 있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저는 필요에 따라서 카드 케이스, 보조 배터리 이런 것들을 바꿔서 끼고 있는데, 맥세이프 케이스들 보면 꼭 그 자석 있는 부분들이 티가 나잖아요. 그게 싫어서 이거 좀 가려져 있는 거는 없나 하면서 검색을 막 하다가 이 케이스를 만나게 됐습니다. 보시면은 이 마그네틱 부분에도 동일하게 디자인 패턴이 입혀져 있어서 굉장히 깔끔해요. 자성도 괜찮고요. 충전이 필요하면은 이런 보조 배터리를 여기에 착 붙여주면은 워낙 편하니까 이것도 여전히 잘 쓰고 있는데요. 지난 영상에서도 많이 보여드렸던 에이그 제품이에요. 저는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두께가 얇은 5100mAh짜리, 두꺼운 거는 10,000mAh. 선 없이 이렇게 착 붙이고 나서 여기 측면에 버튼을 한번 눌러주면은 충전이 되니까 좋아요. 그리고 맥세이프 카드 케이스도 최근에 새로 구매를 했는데요. 가격이 좀 있는 편이어서 고민을 하기는 했지만 막상 받아보니까 이 거치대 기능과 카드 수납 기능이 같이 있어서 실용성이 정말 좋더라고요. 그런데 후기들을 보면은 이 힌지 부분이 갈수록 약해져서 나중에는 고정이 안 된다는 평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좀 찾아보니까, 카드 케이스를 휴대폰에서 제거할 때 이렇게 그냥 마구잡이로 떼는 게 아니라 이 꼬리 부분을 90도로 이렇게 돌려서 밀어주고 평행하게 휴대폰 밖으로 살짝 나온 부분을 잡아서 이렇게 끌어당기듯이 해줘야 힌지가 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튜님들도 오래 쓰고 싶으시다면은 이 방법으로 꼭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카드 케이스에 들어있는 거는 제 지하철 정기권 카드인데요. 여전히 이 고스티 스티커로 커버를 해서 예쁘게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블랙 컬러 케이스에 맞춰서 붙여가지고 들고 다니니까 실제 카세트 테이프를 휴대폰에 붙여놓고 다니는 것 같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오랜만에 보부상 가방으로 소개해드리는 왓츠 인 마이 백이라서 아이패드도 한번 넣어봤어요. 제 거는 아이패드 에어 4 제품이고요. 케이스는 컴포지션 스튜디오 제품입니다. 열어보면 이렇게 애플 펜슬을 거치할 수 있는 이 수납 공간도 있어서 충전을 하면서 분실 위험 없이 잘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것도 좋았고요. 그리고 이 아래에 이 매트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 이 부분이 논슬립 재질인가 봐요. 그래서 특별한 홈이 없는데도 내가 원하는 각도로 이 아이패드 화면을 세울 수 있어서 왜 많이들 쓰시는 케이스인지 알 것 같더라고요. 일단 이렇게 접어놓고 가방에 넣고 다니면 너무 예쁘니까. 게으른 스푼. 그리고 이거는 작년 여름에 정말 오랜만에 구매한 선글라스인데요. 얼굴이 긴 사람도 좀 쓸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살짝은 볼드하면서 이렇게 각이 좀 저어 있는 디자인이에요. 내가 소화를 못하지 않을까 싶은 그런 디자인이었는데 막상 써보니까 너무 가로로만 길지 않아서 적당히 얼굴 중안부도 커버를 해주는 안경 알 크기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좀 아쉬운 게 코받침이 없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게 좀 불편해서 이런 실리콘 코받침을 따로 구매를 해가지고 붙여서 착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실제로 붙여놓으면은 이런 모습인데, 이게 논슬립 재질이다 보니까 코에 딱 얹었을 때 미끄러지지 않고 그만큼 화장이 덜 밀리니까 여름에 착용하기에도 딱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저희 회사 리더님이 연말 기념으로 팀 전체에 선물해 주신 미니 텀블러인데요. 킨토에서 나오는 제품인가 봐요. 근데 이렇게 손에 쥐고만 있어도 너무 귀엽죠. 이렇게 검은 본체 부분을 돌리면은 큰 입구가 나와서 뭐 음료를 담거나 세척할 때는 여기를 열면 되고, 그리고 이 위쪽에 얇은 뚜껑을 열면은 이제 마실 수 있는 음용부가 나옵니다. 작고 무게도 가벼워서 진짜 좋아요. 그리고 에어팟 케이스는 캐리어 모양으로 굉장히 리얼하게 디자인이 된 제품, 이거 여전히 잘 쓰고 있는데요. 이렇게 뚜껑을 열고 닫을 때마다 이 빈틈없이 맞아 들어가는 이 버클 부분이 기분이 되게 좋아요. 지난 영상에서도 충분히 많이 보여드린 제품이라서 이거는 빠르게 넘어갈게요. 게으른 스푼. 이제 파우치를 열어볼 건데요. 제가 얼마 전까지는 그 마스마룰주에서 나오는 파우치를 엄청 잘 들고 다녔었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귀여웠는데 제가 이전에도 굉장히 많은 파우치를 구매를 했었던 베다 브랜드에서 최근에 또 새 제품을 구매를 해가지고 파우치를 새롭게 꾸려서 이렇게 다니고 있어요. 엄청 가벼우면서 은은한 광택이 나는 그런 소재인데요. 크랙이 가 있는 것 같지만 만져보면은 보들보들한 그런 소재예요. 그래서 하나는 위생용 파우치, 그리고 또 하나는 수정 화장용 파우치인데 위생용품들 담겨 있는 것부터 열어볼게요. 요거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휴대용 칫솔, 큐라덴 제품인데요. 최근 주변에서도 많이 보이길래 저도 구매를 해봤습니다. 저는 마젠타 컬러를 구매를 했어요. 근데 이게 케이스 컬러로 선택을 할 게 아니라 이 안에 든 치약의 맛을 기준으로 선택을 하는 게 조금 더 현명하겠다는 생각이 뒤늦게 들더라고요. 그래도 컴팩트한 사이즈여서 휴대하기가 굉장히 편하고 칫솔모도 굉장히 퀄리티가 부드럽게 좋고, 여기다가 치간 칫솔까지도 추가로 챙겨 다닐 수 있는 게 무지 알찬 구성이라서 저는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부품들이라고 해야 되나? 이 구성품들을 리필해 가면서 쓸 의사가 충분히 있어요. 제가 또 렌즈통 추천해드리는 거 많이들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보시면은 거울처럼 반사가 되는 케이스라서 일단 예쁘고 또 작아서 휴대하기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열어보면은 이렇게 거울도 달려 있고요. 집게 하나랑 그리고 렌즈 케이스가 이렇게 있는데, 이 가장 편했던 게 실은 이 렌즈 케이스예요. 보통은 저희가 이런 거는 뚜껑을 이렇게 돌려서 열잖아요. 근데 이거는 마치 포장용기 따듯이 똑똑 이렇게 따면 그냥 이게 이렇게 또 일체형으로 붙어 있어요. 그래서 뭐 뚜껑을 굉장히 쉽게 여닫을 수 있는 제품이어서 사용하기에 정말 편하더라고요. 다음에 꺼내볼 거는 약통인데요. 제가 최근에 먹는 영양제가 가능하면 먹기 직전까지 개봉을 하지 않는 게 좋은 약이다 보니까 이 포장지째로 보관할 수 있는 통을 찾다가 쿠팡에서 이거를 약통 목적으로 구매를 했어요. 보시면은 이게 슬라이드 형태의 뚜껑이라서 열고 닫는 게 굉장히 편하고요. 그리고 두께가 슬림합니다. 그래서 뭐 파우치에 넣어 놓기에도 부담 없어서 좋아요. 그리고 이 스티커 같은 경우는 제가 다른 약통 구매했을 때 같이 온 스티커인데 무지 당연한 소리가 적혀져 있지만 조금 더 약통다워질 수 있게 여기에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그리고 이 물티슈 너무 귀엽죠? 휴대하기 좋은 물티슈 찾다가 발견을 한 건데 크기가 딱 진짜 양갱 같아요. 물티슈가 딱 8장씩 들어있거든요. 패키지가 예쁜 것도 좋은데 이 접는 선도 굉장히 정교하게 잘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물티슈 거의 다 쓰고 한 장 정도밖에 안 남아 있을 때에도 딱 각 잡아서 파우치에 깔끔하게 넣을 수 있는 것도 좋더라고요. 티슈도 굉장히 얇게 들고 다니고 싶어가지고 최근에 쿠팡에서 이런 지퍼백을 구매를 하고 거기에 미니 티슈를 따로 소량만 담아서 다니고 있습니다. 실은 이 미니 티슈만 본체로 들고 다녀도 부담이 없을 사이즈이기는 한데 우리 같은 보부상들은 조금이라도 부피를 줄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쓸 정도만 딱 여기에 넣고 다니니까 슬림해서 파우치가 뚱뚱해지지 않는 게 가장 좋더라고요. 그리고 핸드크림은 일본 출장 다녀오신 저희 팀원분께 선물을 받은 건데 이 미니미한 틴 케이스가 너무 귀엽고
이게 향도 좋고 보습력도 좋더라고요. 이렇게 열어서 보시면은 벌써 많이 썼는데 이게 점점 줄어드는 게 아쉽기는 하지만 이거 다 쓰면은 또 제가 요즘 잘 쓰는 다른 핸드크림을 여기에 리필해서 다니면 되겠더라고요. 이참에 제가 또 잘 쓰는 핸드크림 2개를 추가로 더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보니까 이 2개 모두 다 직장 동료분들께 선물을 받은 거라서 먼저 감사 인사부터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아자 산양류 핸드크림인데 이게 바르면 흡수력도 빠르고 보습감도 좋은데 무엇보다 마무리감이 진짜 애기 궁둥이처럼 피부가 부들부들해져요. 그래서 이거는 선물 받고도 너무 좋아가지고 재구매해서 여름이든 겨울이든 여전히 잘 쓰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거는 진짜 향에 되게 진심인 브랜드 같아요. 익스큐제 모아라고 하는 무화과 핸드 바디 로션인데요. 이거는 이미 뚜껑 열기도 전에 무화과 냄새가 주변에 막 풀풀 풍겨져 나올 정도로 향이 엄청 풍부하고 묵직합니다. 열어서 발라보면은 앞에서 보여드린 2개의 핸드크림보다는 살짝 유분감이 조금 더 있어요. 그래서 요즘 같은 겨울 날씨에 건조할 때 바르기에는 이 제품 제형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이 틴케이스에 든 제품은 아로마 향이 정말 좋은 그런 핸드크림이고 가운데에 있는 지아자 산양류 핸드크림은 베이비 로션 같은 향이 나고요. 그리고 익스큐제 모아는 말 그대로 무화과 향이 진짜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난 영상에서도 보여드린 휴대용 치실. 아무래도 식사를 하면 끼는 게 많아서 꼭 이를 후비는 습관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하나만 들어있는데 1개 더 리필하면 2개까지 휴대가 가능해요. 이거 올리브영에서 한 봉투 넉넉하게 사면은 이 공짜로 휴대용 케이스가 같이 딸려오거든요. 그래서 2개씩 야무지게 이 통에 챙겨가지고 슬림하게 딱 파우치에 넣고 다니면 점심부터 저녁까지 마음이 든든합니다. 게으른 스푼. 이제 수정 화장용 파우치를 열어보겠습니다. 쿠션하고 또 팩트는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제품 동일하게 여전히 잘 들고 다니고 있어요. 이 정샘물 레디언트 쿠션이 두껍게 발려서 좀 싫다는 리뷰도 있기는 해요. 근데 이거 진짜로 여러분 양 조절만 잘해서 피부에 얹어주면은 저 같은 여드름 피부도 커버 굉장히 잘 해주고 원래 피부 좋은 사람들에게 나는 그 속광 있잖아요. 그 광이 엄청 고급스럽게 딱 올라오는 그런 제품이라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제형이 촉촉하다 보니까 밖에서 이제 말라버린 건조해진 화장을 수정을 할 때 이걸 양 조절 잘 해가지고 이제 피부 위에서 이제 때 밀듯이 밀어내듯이 수정 화장을 하면 진짜 세수하고 새로 화장한 것 같은 그런 상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인스타에서 난리 났었던 그 글로우 낫 드라이 컨실러, 저는 이 들고 다니는 거 이거랑 그리고 핑크색이랑 하얀색 같이 있는 이 제품 2종 다 구매해서 정말 잘 쓰고 있는 제품인데 이거 특히 건조한 겨울철에 진짜 크림 바르듯이 다크서클을 커버를 할 수 있어서 정말 잘 쓰고 있어요. 제형이 녹아들듯이 피부에 발라져서 브러쉬 없이 손으로만 발라줘도 슥슥 잘 가려집니다. 그리고 이거 흰색은 진짜 하이라이터용으로 딱인데요. 애교살이나 눈 앞머리 그리고 뭐 콧망울이나 콧등에 손가락으로 소량 떠서 잘 발라주면은 오히려 펄이 없이 딱 톤만 환하게 밝혀주니까 볼륨이 딱 차오르는, 그래서 진짜 마음에 드는 컨실러여서 여러분들께도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또 밖에서 수정 화장하면은 블러셔 지워지는 거 속상하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또 블러셔 본품이랑 막 브러쉬까지 들고 다니면은 우리 같은 보부상들은 어깨가 남아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사이즈로 나오는 크림 블러셔가 딱인 것 같아요. 피부에서 나온 제품이고 저는 이렇게 2개의 제품 구매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쓰기 전에 이렇게 잘 흔들어서 손등에 팔레트처럼 손가락으로 먼저 이렇게 퍼뜨려서 양 조절을 해주시고 요거를 그대로 이제 볼에 올려서 톡톡톡톡톡톡톡 원하는 부위에 올려주시면 돼요. 자연스러운 혈색처럼 색이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여전히 잘 쓰고 있는 저의 필수품
어반디케이 메이크업 픽서인데요. 저 이거 사이즈별로 다 구매해서 집안, 회사, 파우치 곳곳에 다 배치해놓고 쓴다고 했잖아요. 본품 같은 거 사면은 사은품처럼 잘 딸려오는 그런 미니 사이즈예요. 파우치에 넣어놓고 다니기 딱 좋은 사이즈인데 제가 여드름이 잘 나는 지성 피부인데 이거 쓴 이후로는 기름 종이를 잘 안 써서 안 들고 다니게 되더라고요. 한여름에도 화장 유지가 정말 잘 되고 피부 자체에 기름도 덜 올라오는 편이어서 기분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여드름도 좀 덜해졌어요. 그래서 기름 많으신 분들, 화장 유지 오래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거 진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여전히 잘 쓰고 있는 라브르켓 립밤. 보습력이랑 발림성 다 뛰어나서 부피가 좀 있는 딱풀 형태처럼 꽤 크고 두꺼운 립밤이지만 저는 그래도 꼭 들고 다니게 되더라고요. 안 그래도 집에 하나 더 두려고 추가로 더 사려고 했는데 아까 텀블러 선물해 주셨던 그 리더님이 마침 최근에 하나 더 사주셔가지고 네, 잘 쓰고 있습니다. 손톱으로 이렇게 살짝 퍼서 입술에도 발라주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큐티클에 발라주는 거에도 이거만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입술과 큐티클 보습용으로 진짜 잘 쓰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립 제품만 남았는데요. 많더라도 꼭 4개를 같이 챙겨 다니고 있어요. 일단 립 펜슬 2개. 이 부르조아의 베주아 크로케 이거는 2년 전에 제 메이크업 파우치 집중적으로 터는 영상에서도 소개를 해드렸던 제품인데 이게 쿨톤인 저한테도 이렇게 양 조절만 잘 해서 발라주면은 자연스럽게 그리고 도톰하게 립 라인 만들어주는데 좋은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입술 외곽에 살살 스치듯이 발라주고요. 손가락으로 문질문질 퍼뜨려서 립 라인을 자연스럽게 좀 확장을 시켜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 나스의 립 펜슬 돌체비타 이 컬러 예전부터 굉장히 인기 오랫동안 많았던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입술 안쪽에 슥슥 발라주고요. 아까 발랐던 베주아 크로케 색상하고 잘 스머징해서 해주면 보송보송하면서도 예쁜 입술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요즘에 가장 저의 최애 조합이고요. 만약 어느 날은 좀 촉촉하면서 채도가 낮은 립 화장을 하고 싶다 하면은 이 라카 립스틱을 씁니다. 라카에서 나오는 본딩 글로우 립스틱이고 저는 보이와 뎁스 이렇게 2개를 구매를 해서 잘 쓰고 있는데요. 진짜 이 제품은 미끄러지듯 발리는 게 기가 막힙니다. 눈 화장이 좀 진하게 된 날은 이 그레이시 하면서 베이지 브라운 컬러가 굉장히 예쁜 보이 컬러 이거 하나만 딱 발라주는데요. 이렇게 미끄러지듯 진짜 발려요. 너무 예뻐. 광택만 살짝 주는 누디한 입술이 되게 돼요. 근데 실은 쿨톤은 이거 하나만 바르면은 자칫 얼굴이 흑빛이 될 수 있기는 해요. 그래서 조금 더 붉은기가 같이 필요하겠다 싶은 날에는 같이 보여드렸었던 뎁스 모델. 이거는 눈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생기 있는 로즈 컬러거든요. 그래서 이 보이 컬러랑 뎁스를 같이 발라주는 편인데요. 이 뎁스 하나만 발라줘도 물론 예쁘기는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요즘은 또 겨울이다 보니까 한 톤 차분한 입술이 되면 좋겠다 싶어서 이 2가지 컬러를 믹스해서 톤을 다운시켜서 발라주고 있습니다. 게으른 스푼. 오랜만에 제 가방을 탈탈 털어봤는데요.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제게 추천해주고 싶으신 아이템들이 있다면 꼭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러면 202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